몽골 초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떼를 몰던 12살 소년이 허리춤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어 말입니다. 대체 몽골 유목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유목민 가족이 대를 이어온 말 안장까지 팔아가며 딸을 한국에 보낸 이유는? 그 딸이 한국 조선소에서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감동 스토리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양떼를 몰고 나선 12살 소년 바트바야르가 허리춤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며 물었지만 소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누나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곳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꿈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트바야르의 어머니 올지바야르는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이미 많은 사람이 할 줄 알고 러시아어는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라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가구 중 8가구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단어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이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몽골 전역의 시골 마을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목민들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이런 변화를 두고 문화적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던 몽골이 제3의 선택지를 찾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이장인 감바타르는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전통을 잊고 외국 문화에만 빠져들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오히려 몽골의 전통과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몽골을 소개하기 위해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바트바야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후 할아버지께 몽골의 옛 이야기를 더 자주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신기해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국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이 양국을 오가며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몽골의 전통 수공예품을 한국에 소개하거나 한국의 농업기술을 몽골에 전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바트바야르의 누나인 사이아는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목민 문화와 광활한 초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몽골 청년들의 의지였고 동시에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트바야르의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몽골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몽골은 남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두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이런 현실은 때로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뭉우바야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러시아를 바라봤고 아버지 세대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했지만 자신들 세대는 다른 선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선택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친근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몽골에 전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인 바트자르갈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인들에게 어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효도와 가족 사랑은 몽골의 전통적 가치관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기회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지만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진 기술과 교육 시스템은 몽골 청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오유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와 연결 짓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몽골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파트너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몽골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간톡에는 이런 변화를 제3국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새로운 파트너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몽골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아직 개발이 미흡한 몽골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이안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몽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트바야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국적인 흐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트바야르의 누나 사이안이 한국 유학길에 오르기까지는 가족 전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이안의 아버지 바트토야는 대를 이어 내려온 말 안장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은장식이 박힌 전통 안장이었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유물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올지바야르는 더욱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키우던 양 20마리 중 15마리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우리로 데려오던 양들이었습니다. 각각 이름도 지어주며 애지중지 키웠던 가축들을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감바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안은 가족의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유학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가족 생각에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이안의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몰던 오래된 트럭을 팔아서 아들의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짠 카펫을 시장에 내다 팔며 딸의 유학 자금을 모았습니다. 마을 이장 감바타르는 이런 현상을 두고 세대 간의 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오늘을 줄여서 자녀 세대의 내일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희생이 오히려 가족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안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마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역시 누나의 유학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는 몽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다른 가정들에게는 용기를 주었고 망설이던 부모들에게는 결심할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몽골의 한 교육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목축업이나 광업 등 전통적인 직업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이안의 가족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몽골 사회 전체의 열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원에서 피어난 작은 꿈이 이제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사이안이 처음 겪은 문화적 충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에 담긴 예의와 존중의 문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사이안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말의 높낮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들을 배우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안이 몽골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한국어의 특성은 몽골의 전통 문화와 많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몽골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안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모양이 신기했지만 점차 언어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높임말을 사용할 때의 마음가짐이 몽골어에서 어른께 말씀드릴 때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몽골어의 예의 표현도 다시 익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선생님 역할을 하던 대학생 뭉우사이아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어학습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배우면서 몽골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전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이안은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언어가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임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몽골의 초원에 대해 궁금해하자 사이안은 몽골어로 초원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몽골어에는 말의 털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만 수십 개가 있었고 바람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현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반면 한국어에는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섬세한 표현들이 풍부했습니다. 이런 언어적 특성을 통해 두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트바야르의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마을 이장 감바타르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국 문화를 잊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어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상호 문화적 학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언어를 배우면서 두 문화 모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이안과 바트바야르 남매가 보여준 언어 학습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안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첫 직장을 구할 때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기업 사무직 대신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선소 인사팀장 김민호는 처음에 사이안의 지원서를 받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몽골 출신 여성이 조선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이안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몽골어, 러시아어, 중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이해력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조선소에서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몽골 출신 용접공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역사를 통해 업무 지시를 전달해야 했지만 사이안이 온 후로는 직접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소 현장 팀장 박철수는 사이안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해준다고 했습니다. 몽골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과 한국 직원들의 기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사이안을 단순한 통역 담당자로만 여겼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사이안의 끈기와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업무 시간 외에도 조선 기술을 공부했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몽골 정부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몽골이 자국 내 호수와 강에서 사용할 소형 선박 건조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사이안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선발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몽골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몽골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선박 설계를 제안했고 현지 직원들의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후 사이안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소 임원들은 그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핵심 인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을 논의할 때마다 사이안의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선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고 다문화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를 글로벌 역량 강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바트 바야르는 누나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양국을 잇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이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몽골 출신이라는 것이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몽골 주한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이안의 사례를 두고 인재 교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완벽한 예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이안이 조선소에서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사이안의 성공 소식이 몽골에 전해지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들과 문화 연구자들이 한국과 몽골 사이의 오래된 연결고리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바트볼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문헌을 조사하던 중 몽골과 한반도 사이의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와 몽골 초원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는 매우 깊었습니다. 기마 문화, 활쏘기 전통,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바트볼드 교수는 이를 두고 과거의 실크로드가 단순히 중국과 서역을 잇는 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몽골 반점이라는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인과 몽골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이 푸른 반점은 두 민족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트 바야르도 어릴 때 엉덩이에 있었던 푸른 반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 어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표현들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학술적 발견들은 현재의 한국어 열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잊혀진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문화센터에서는 한목문화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양국의 전통 의상, 음식, 예술품들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두 문화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하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전통음악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골의 마두금과 한국의 해금은 연주 방식과 음색에서 많은 닮은 점을 보였습니다. 두 악기로 연주한 합동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트 바야르도 이런 문화적 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두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이야기 중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본 문화 인류학자들은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비단과 향료, 차를 실어 나르며 문화를 전파했다면 현재는 언어와 교육, 기술이 새로운 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안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만난 한국 동료들이 몽골에 대해 친근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르네상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문화적 유대가 현대적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도 이런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고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트 바야르의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몽골의 전통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전통 춤과 노래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크로드가 낙타 캐러밴을 통해 문명을 연결했다면 현재의 새로운 실크로드는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안이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 감바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전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바트는 어린 시절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몽골 초원을 지나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몽골에 정착하여 가족을 꾸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감바트의 증조할아버지는 그 조선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말과 음식을 제공하고 길을 안내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초원의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트 바야르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바트는 역사의 순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몽골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트 바야르의 아버지 바트토야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던 것처럼 자신은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들 세대는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미래를 향한 선택이 달랐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세대별 언어 선택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각 세대의 경험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러시아어, 아버지의 중국어, 아들의 한국어가 가족 전체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던 것입니다. 마을의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집에서는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뉴스를 보고 어머니가 중국어로 장사를 하며 딸이 한국어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다언어 환경은 몽골 청년들에게 특별한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동시에 접하면서 언어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한 것입니다. 바트 바야르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몽골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대 간의 지혜 전수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감바트는 바트 바야르에게 몽골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어로 번역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과 문화 전승을 동시에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몽골어의 미묘한 표현들을 한국어로 전달하려다 보니 두 언어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안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도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대하는 방식이 몽골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회사의 선배들이 후배를 챙기는 문화는 사이안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몽골의 공동체 문화와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가족 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젊은 세대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마을 이장 감바타르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도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몽골 전통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현상을 세대 통합형 발전 모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상적인 형태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몽골 출신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어른에 대한 예의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트바야르의 가족이 보여준 세대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 바트바야르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아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사이안이 공항에서 마중 나온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이안은 이제 조선소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을 잇는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트바야르는 누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바트바야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 마을에 안부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바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트바야르가 입학한 대학에서는 몽골 학생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신입생인 그에게 한국 생활 적응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개인적 성공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몽골 학생회에서는 매년 고향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바트바야르도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몽골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한국 친구들은 바트바야르에게 몽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가 몽골에 전파된 것의 역방향 현상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몽골 문화를 소개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몽골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몽골 노래를 배우는 활동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화 교류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안도 회사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동료들에게 몽골의 비즈니스 문화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문화적 가교 역할로 발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문화 교류 과정에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몽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몽골 학생들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의 고향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간 젊은이들이 보내는 송금으로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을 전체에 퍼졌던 것입니다. 마을 이장 감바타르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던 젊은이들의 외국 진출이 오히려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간 사람들이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들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재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양국 간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늘려나갔습니다. 개인적 성공이 국가적 정책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몽골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출신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바트 바야르는 대학 2년차가 되면서 자신의 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양국을 오가며 문화와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나 사이안과 함께 몽골과 한국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몽골 초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많은 청년들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꿈의 설계자들입니다. 바트 바야르와 사이안이 보여준 것처럼 개인의 성장이 곧 양국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트 바야르와 사이안 남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피어난 한국어 열풍은 이제 거대한 문화적 교류의 물결이 되어 양국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낙타 캐러밴을 통해 동서양을 연결했다면 현재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새로운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기술과 인재가 자유롭게 오가며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안이 조선소에서 보여준 활약, 바트 바야르가 대학에서 펼치는 문화 교류, 그리고 수많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몽골 어딘가에서는 한국어 교제를 펼쳐든 또 다른 바트 바야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